물대표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정리해둔 표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죠. 그 물이 언제 많이 들어오고 언제 많이 나가는지 이 시간에 대한 정보고요. 세 번째는 높낮이입니다. 높낮이라는 것 자체가 물대표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물대가 정해져 있다는 거를 혹시 아시나요? 이 7물대식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6이라는 숫자를 더하게 되면, 음력 날짜에 6이라는 숫자를 더하게 되면 그 숫자가 물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낭호TV입니다. 오늘은 물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태풍 때문에 배낚시 예약된 게 다 취소가 된 상황이라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마음 놓고 낚시를 갈 수 있을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한 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상황이라서, 이런 때일수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태풍의 영향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출조를 못하는 경우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배낚시를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런 힘들게 잡아놓은 배낚시가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많이 안타까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낚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요소 중에 한 가지죠. 물대표. 물대표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대표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될까요? 물대표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정작 이 물대표가 내가 낚시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좋은 물대를 찾아서 낚시를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그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물대가 조금 안 좋다면, 물대가 조금 내가 그 최적의 시간보다 그 물살이 좀 빠르다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채비들, 예를 들어서 봉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면, 봉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쭈꾸미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봉돌이 8호에서 15 정도였다라고 하면, 오늘은 물살이 좀 빠른 높낮이가 한 400에서 500 정도 되는 그런 때라고 한다면 8호나 10호가 아니라 12호나 14호를 기본으로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살이 조금 빠르다면 그 물살의 영향을 받는 채비가 아니라 물살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채비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이런 채비들을 준비를 하는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지,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조금 무게를 더 무겁게 해야 될지 가볍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대표에 대한 정보는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대표가 뭘까요? 물대표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정리해둔 표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물대표를 알려주는 사이트라든지 핸드폰의 앱을 보시게 되면 많은 숫자들로 빼곡히 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숫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숫자들에서 어떤 숫자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만 간략하게 추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물대표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알아두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정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용어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물대표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까지도 다양하게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 물대표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정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대표에 대한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죠. 그 물이 언제 많이 들어오고 언제 많이 나가는지 이 시간에 대한 정보고요. 세 번째는 높낮이입니다. 높낮이라는 것 자체가 물대표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장소.
물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고 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시간이 계속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의 물대표를 알아야 되는 거라서 장소가 어딘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물대표는 물이 들고 나는 거에 대한 시간을 정리해 둔 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물이 가장 많이 차는 시간인지, 언제가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간인지에 대한 시간, 간조와 만조의 시간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조라고 하면 물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만조라고 하면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차이는 보통 한 물대가 6시간 정도의 주기로 하루에 보통은 4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언제 만조인지 언제 간조인지 하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높낮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대표를 보는 데 있어서 보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높낮이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높낮이에 대한 정보는 간조와 만조 이 사이에 물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높낮이가 높을수록 같은 시간 안에 이 물들이 다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살이 세지겠죠. 이 높낮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같은 시간에 보통 6시간인데요. 6시간 안에 이 물이 빠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물살이 느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대표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이 높낮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낚시를 가게 되는 오천항이라든지 삼길포나 군산이나 목포나 이런 각 항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항구들마다 물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물대표를 확인하는 방법이 핸드폰으로 보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대와 날씨라는 앱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실 때는 바다타임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두 정보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이나 사이트에서 보게 되는 물대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에 대한 정보, 간조와 만조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정보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돼서 삼각형 위로, 삼각형 아래로 이렇게 된 그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높낮이인데요.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살이 가장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조금이나 무시때가 되면 서해 지역에서는 보통 한 200cm 전후, 밑으로 하면 2m 전후의 그 수위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6시간 안에 이 2m가 물이 들고 물이 나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리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차이가 날 때는 한 700에서 800, 그리고 적게 차이 나는 사리대는 한 500에서 600 정도의 그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6시간 안에 8m 정도의 물이 빠져야 되는 거라면 속도가 엄청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사리가 바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에는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배낚시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대표에 대한 핵심 포인트 3가지는 알아봤고요. 이제 알아볼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물대표 상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물대표를 얘기할 때 관련된 용어들이 있죠. 조금 전에 이미 얘기를 했지만 간조와 만조, 이거는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밀물이나 썰물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밀물은 물이 들어오는 물, 썰물은 물이 나가는 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또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사리대, 그리고 조금, 무시, 이런 그 물대를 나타내는 그 별칭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살이나 조금이나 무시라는 이런 명칭들이 조금 헷갈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따라서는 아예 조금이나 사리 무시를 없애고 1물부터 15물까지 그냥 쭉 표시하는 사이트들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려면 오늘 물때는 조금이라서 물살이 많이 느리다든지 오늘 물때는 살이라서 물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낚시하기가 뭐 몇 시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조와 간조 사이가 가장 큰 시기를 사리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칠물 전후가 이제 사리라고 얘기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높낮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이 사리나 조금이나 무시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사리가 보통은 칠물을 사리라고 하는데 이 사리는 물살이 가장 센 시기라고 얘기가 되죠. 그런데 칠물이 아니라 팔물, 구물, 신물이 오히려 이 칠물보다도 물 높낮이가 더 높은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물살이 가장 느리다라고 하는 무시나 조금 때보다도 오히려 이물이나 산물이 물이 더 느린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날의 물때 그 물살의 세기를 알려면 조금이냐 무시냐 일물이냐 이물이냐 이런 정보보다도 오히려 높낮이가 200이냐 300이냐 400이냐 500이냐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뭐 요 정도 명칭을 아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용어 설명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물, 2물, 3물, 4물에서부터 조금 무시까지 15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물때라는 거는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 달이 음력으로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5일부터 30일까지의 이 두 시기가 조금과 무시, 사리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낚시를 가는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물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는 오천항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보름사리,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는 사리도 한 달에 2번 반복이 되죠. 보름달이 뜨는 보름사리와 금음달이 뜨는 금음사리 두 개가 있습니다. 금음달이 뜨게 되면 달은 굉장히 작지만 그 달의 인력은 커서 물살이 그만큼 빠르고요. 보름달이 뜨면 그 보름달에도 물살이 굉장히 빠른 두 번의 사리를 지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오천항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13일이 보름살이었습니다. 이때는 새벽 3시 14분이 만조 시간입니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9월 달에는 9월 13일이 보름살이었습니다. 이때는 새벽 3시 16분이 만조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만조 시간이죠. 그리고 한 달 더 전으로 가면 8월 15일 날 보름살이가 또 들게 되는데, 8월 15일은 3시 37분이 만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달 더 지나가면 7월 17일 같은 경우에 보름살이를 보면 새벽 3시 49분이 만조 시간입니다. 시간 차이는 한 30분 정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같은 시간대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시간이 우리의 음력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천항을 간다라고 항상 오천항을 간다라고 하면 오늘이 음력이 며칠이지를 알면, 그날은 첫 번째 첫 번째 만조가 새벽 한 3시 정도 되니까 그 6시간 이후인 아침 9시가 또 간조가 되겠죠. 거기서 또 6시간 뒤가 또 만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의 간조와 만조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대표가 없어도 그 지역의 간조와 만조 시간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알고 있으면 좀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정보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우리가 물때를 어떻게 정할까요? 음력 날짜로 정합니다. 음력 날짜를 알 수 있으면 그날의 물때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물때를 계산할 때는 서해와 남해, 동해 이렇게 물때를 정하는 방식이 조금 틀린데, 서해 같은 경우는 7물때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해나 동해 같은 경우는 8물때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물때식은 7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력 1일이 7물입니다. 사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음력 1일이 7물이고
팔물대식은 음력 1일이 팔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칠물대식은 조금과 무시가 있는 물대이고요. 팔물대식은 조금만 있습니다. 무시라는 그 물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칠물대식은 서해에서 보통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대를 알아야 되는 낚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서해에서 이루어진 낚시이기 때문에 보통은 칠물대식을 기본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칠물대식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6이라는 숫자를 더하게 되면 음력 날짜에 6이라는 숫자를 더하게 되면 그 숫자가 물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력으로 1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7이 되겠죠. 그러면 음력 1일은 7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력 5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7을 더하면 12가 되겠죠. 12가 되면 그날의 물대는 12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더한 숫자가 15보다 크게 되면 15를 빼고 난 숫자가 그날의 물대가 됩니다. 만약에 오늘이 음력 20일이라고 하면 20일에다가 6을 더한 26일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15일을 빼면 11일이 됩니다. 즉 오늘은 11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력 날짜를 알게 되면 그날의 물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박 정보 아닌가요? 물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를 알면 뭐 어디에서도 물대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유출을 하거나 더 배워 나가실 수 있는 기본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낚시를 가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러면 그 음력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내가 항상 가는 지역이라면 뭐 그날의 간조와 만조 시간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뭐 이미 낚시에서는 이미 고수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물대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고요. 오늘 알려드렸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